오늘의 주제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자각은 하고 있지만 컨트롤이 잘 안 되고 대처 방법을 모르는 분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스트레스의 원인은 사고 습관에 있다. 라는 관점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스트레스 발생의 구조란 사고 편향이 스트레스를 느끼게 합니다. 먼저 스트레스에 적절히 대처하려면 먼저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환경 자극이나 사건을 올바로 이해해야 하기에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다양한 스트레스원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사고의 편향을 고치는 세 가지 습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동 사고의 관찰, 일반론과의 자기 대화, 스트레스 스케줄 작성. 같은 사건을 눈앞에 두고 스트레스를 느끼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은 왜일까요? 예를 들어 아침에 거울을 보았을 때 피부에 여드름이 생긴 것을 발견한 A씨와 B씨가 있다고 하면 A씨는 피부에 난 여드름을 보고 이제 밖에 나가고 싶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내 얼굴을 보이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B씨는 얼굴에 여드름이 있는 것을 보고도 피부가 거칠어진 건 요즘 식생활이 불규칙했기 때문이지. B씨는 같은 경험을 하고도 거기에서 객관적으로 자신을 분석하고 개선안을 생각했습니다. 물론 B씨는 그 경험 때문에 오늘 하루가 우울하지는 않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대답은 생각의 패턴의 차이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고 편향이 스트레스를 낳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스트레스라는 것은 자신의 생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같은 일을 눈앞에 두고도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느끼고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는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지요.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도 우선 간단히 인간의 인지 메커니즘에 대해 설명을 추가하겠습니다. 인간의 인지 구조는 다음의 3단계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사실을 눈앞에 둔다. 2단계, 그 사실에 대해서 판단을 한다. 3단계, 희로애락의 감정이 생긴다. 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앞서 A씨와 B씨의 예로 설명하면 두 사람은 1단계로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에 여드름이 생겼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 그 사실에 대해 판단을 했습니다. A씨는 얼굴에 여드름이 있으면 창피하기 때문에 밖에 나가고 싶지 않아 라는 판단을 했고 B씨는 얼굴에 여드름이 생긴 것은 생활 리듬이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야. 개선하자. 이렇듯이 3단계에서 A씨는 부정적이고 어두운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는 반면 B씨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생활 리듬을 조정했습니다. 이처럼 똑같은 현실을 체험하고도 거기에서 태어나는 감정은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는 거죠. 인간의 인지라는 것은 목격한 현실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모두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 쉬운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패턴, 바꿔 말하면 사고 습관에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덜 받는 사고 습관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소개하는 세 가지 방법을 실천해 보세요. 첫 번째, 자동 사고의 관찰. 스트레스를 받는 사건이 싫은 것은 그것이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행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자동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사고를 자동사고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 자동사고는 의식적으로 객관화하려 하지 않으면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 속에 자신의 의식이 묻어 있고 알아채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추천하는 것이 케이스 포뮬레이션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자동사고를 파고들어 객관시하는 것입니다. 케이스 포뮬레이션은 각각의 에리어의 영역을 위에서부터 차례로 다음의 그림을 메우는 것으로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1. 눈앞에 놓인 상황. 2. 그것에 대해 생각한 것은. 3. 그것에 대해 어떤 감정이 생겼는지. 4. 그 결과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5. 그때 신체 감각은 어떤 것이었는지 라고 써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조금 전에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고 침체되어 버린 A씨의 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은 것입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니 내 얼굴에 여드름이 나 있었다.
얼굴에 여드름이 있어서 보기 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감을 잃었고 또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결과 밖에 나가기 싫어서 집에만 있었습니다. 의욕도 없고 몸은 나른하고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5가지 항목에 대해 생각하면 자신이 평소에 자동으로 생각하는 것을 끌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일반론과 자기 대화. 다음에 도입해야 할 습관은 일반론과의 자기 대화의 습관입니다. 이 습관의 목적은 자신을 타인의 시선으로 보는 메타인지라고 하는 관점을 평소에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타인의 시선으로 보긴 너무 쉽지 않죠. 그래서 추천하는 것이 자신의 생각에 대해 일반론으로 부딪히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시선으로 자신을 본다는 것은 꽤 감각적으로 어려운 것이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했지만 일반론으로는 어떨까? 라고 생각해보면 이외에 냉정하게 자신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A씨의 예에서 말한다면 얼굴에 여드름이 생긴다는 것은 어른이 된 후에도 자주 있는 일이야. 라고 하는 것처럼 일반론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스트레스 일정 만들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스케줄을 작성합니다. 이것은 평소에 자신을 되돌아보고 불안하거나 걱정이 되는 타이밍을 미리 알고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이처럼 사전에 예측이 가능하다면 막상 스트레스를 느꼈을 때 스트레스 속에 파묻히지 않고 객관적으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란 생각의 편중이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미리 스트레스를 느끼는 순간을 예측할 수 있다면 스트레스를 느낀 순간에 스트레스의 계기가 된 사고의 존재를 깨닫고 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각의 편향을 시정하면 스트레스 없는 날을 보낼 수 있어. 스트레스는 사실 감정적인 현상에 불과하며 그것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한 것이 원인입니다. 자신의 사고란 것을 의식해보지 않는 한 좀처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한 3가지 방법을 꼭 실천해보세요. 목표는 3주입니다. 3주 동안 이 3가지 방법을 의식하면서 보낼 수 있다면 이제 사고를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습관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느꼈다고 해도 적절히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에서는 스트레스를 느끼는 구조를 설명하고 도대체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덜 느끼는지, 또 스트레스를 느끼더라도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소개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다행입니다. 매주 새롭게 모티베이션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